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오늘은 캐논의 시네바디 EOS R5C의 6개월 찐 사용기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제가 R5C를 4월에 구매해서 현재 11월입니다. 정확하게 만 6개월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껏 사용을 하면서 처음에 상당히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물론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런 거는 2, 3일 안에 끝냈지만 실제 사용을 하면서 미러리스와 다른 시네바디를 처음 사용하면서 6개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은 6개월 동안 사용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째 R5C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드 모니터는 아토모스의 닌자 V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케이지와 핸들, V 마운트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셋업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회전형 핸들을 달 수 있는 네일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단자를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향성 마이크를 본체에 단다면 여기에는 무선 마이크를 달고 해서 수음의 영역을 조금 넓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터는 슈나이더의 헐리우드 블랙 매직 필터 8분의 1을 사용을 하고요. 앞쪽에 ND 필터를 2겹, 3겹 겹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HDMI 포트가 미니여서 불편하다. 솔직히 불편함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품을 안 쓰고 스몰리지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마이크 단자가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 아래쪽에 끼워서 HDMI를 고정을 하는 것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편한 리그 셋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을 하며 사용을 하고요. 필드 모니터는 SSD를 2TB 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녹화를 할 수 있고요. 취미생활이지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외로 발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름을 놔보고 저는 회는 자동으로 하고요. 다 낮음으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저로 설정을 하고 여름을 놨고요. 여름에 리뷰 촬영을 하면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연속 촬영을 합니다. 아직까지 발열에 대한 어떤 것도 확인한 건 없습니다. 거의 발열은 문제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발열이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물론 10시간 20시간 배터리 되는 대로 메모리카드 용량 되는 대로 다른 촬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발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F입니다. AF는 솔직히 느린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기나 아니면 조류나 동물들을 찍지는 않습니다. 자, AF가 여기 잡혔다가 이쪽으로 가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고 AF의 속도 AF 속도는 -3으로 설정을 했고요. 응답은 제일 빠르게 했습니다. AF가 천천히 편하게 저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편해지는 느낌이 부드럽게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AF의 속도를 최대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AF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렌즈 자체가 일반 렌즈이기 때문에 시내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포커스 브리딩도 심하게 보이고요. AF 속도는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속도를 하시면 됩니다. -7 정도 가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는 3 정도로 맞춰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천천히 변하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F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나무에 초점을 잡아놨지만 영역을 100%로 잡으면 끝까지 다 따라갑니다. AF는 다 따라가고요.
사람 인식되고요. 인물이 2명 있을 때 2명 다 얼굴 인식됩니다. 자, 나가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AF에 대해서 저는 불편함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i5C는 4K 60프레임까지 8K 오버샘플링이 됩니다. 바디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얼마나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억제를 해주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센서의 차이, 그리고 그걸 이미지로 만드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i5C의 화질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다른 기종을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그러면 뭐 i5C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초고속 촬영이 되는 고가의 바디를 사용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 정도 금액에서 8K 오버샘플링이 되는 i5C의 화질은 개인적으로 저는 넘치면 넘쳤지 부족함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돋보기를 쓰고 확인을 해도 크게 노이즈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밝은 날 촬영을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노이즈가 없겠죠. 그리고 야간에서도 제가 iOS 범위를 자동으로 6400을 놓고 촬영을 하지만 뭐 노이즈에 대한 걱정을 할 정도, 선해도에 대한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하는 렌즈가 얼마나 4K, 8K를 담아줄 수 있는 성능을 가졌는지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바디 자체의 스펙상 화질이 떨어지고 선해도가 떨어진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화질과 노이즈는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개선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품 배터리가 6개, 물론 i5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를 사용을 하고요. V마운트 배터리 2개, 호환용 F마운트 배터리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주마다 일요일이면 바이크 촬영을 하러 가는데요. 아침에 보통 한 11시 정도부터 모여서 4시, 5시간 촬영을 하고 있고요. 5시간을 풀로 영상을 담지는 않습니다. 또 액션캠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담고요. 정품 배터리 중간에 갈아 끼워서 사용을 해도 충분한 것 같고요. 영상이 촬영을 안 돼도 그 배터리는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사진 촬영 시에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V마운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필드 모니터와 카메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98W짜리 쓰고 있습니다. 나노2. 전원을 끄지 않고 사용을 했을 때 2시간 반 에서 3시간 정도 사용을 합니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 거의 하루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벌을 사용을 할 때는 F마운트 배터리 사용을 합니다. 970 호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요. 더미 배터리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역시도 2~3시간 촬영을 합니다. 배터리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걱정했던, 그리고 처음에 불편했던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배터리가 조금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품 배터리가 제일 가볍습니다. 주머니에 한두 개 정도 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갈아 끼워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뭐 20~30분 이상 장시간 촬영이 들어간다 하면 미리 교환을 해서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인터뷰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F마운트나 V마운트 배터리를 보조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디 손돌방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구매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내 라인이기 때문에 손돌방은 크게 의미가 없다 말씀을 하시고요. 핸드헬드 촬영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i5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바디 손돌방을 엄청나게 의지를 하면서 사용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i5C를 받고 2405를 마운트를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 떨렸습니다. 바디 손돌방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긴장을 하고 촬영해서 그러는지 바디 손돌방의 유무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바이크 촬영이나 기타 촬영 거의 대부분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 자녀분들 예식 촬영을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짐벌을 사용을 합니다. 많이 걸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가까운 데서 가까운 무빙을 할 때는 핸드헬드로 촬영을 해도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바디 손돌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도 125분의 1초나 60분의 1초로 사진을 촬영을 해도 손돌방이 있고 없고 느끼지를 못하며 50mm 같이 손돌방이 없는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해도 충분히 준수한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손돌방의 유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도 전자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기운과 최신 상품이 제일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요즘에는 제품이 초기 출시에 문제가 있어도 거의 대부분 펌웨어 업데이트로 다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초기 불량만 없으면 좋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뽑기운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6개월간 사용을 하면서 많이 적응이 돼서 그랬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잘 샀구나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R5C 마크2가 나온다면 아마 분명 또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윗단계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취미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충분히 과분하고 훌륭한 바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R5C를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면서 시네바디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면 바디 내에 가변 앤디가 없다는 거, 그게 단점인 것 같고요. 이상으로 R5C 6개월 사용 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고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어떠한 특별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때 다시 찾아뵙고요. 모든 부분에서 준수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발열부터 시작해서 AF, 배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